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3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확진되면서 관계자 320여 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임실군 공무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부서가 폐쇄됐습니다. 관련 부서 검사가 끝나는 9일 이후 문을 열 전망입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을 추진 중인 고창군이 공읍면 구수마을 일원에 역사공원을 조성합니다. 고창군은 구수마을 무장기포지에 역사 전시관과 생태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차량 이동과 음식 조리가 많은 추석 연휴에 화재가 자주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와 주의가 요구됩니다. 최근 10년간 추석 연휴에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1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정부가 현행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4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백신 접종률 증가와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 제한 일부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델타 변이 유행이 감소세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급격한 유행의 증가는 억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 1,700여 명대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신 백신 접종률이 늘고 있는 상황과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 제한 조치 일부를 완화했습니다. 먼저 4단계 지역의 경우 밤 9시까지 당겼던 식당과 카페 영업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다시 조정했습니다. 식당과 카페 모임 인원도 6명까지 허용합니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낮에는 2명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명 이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 모임은 종전대로 4명까지입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는 경우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식사가 있는 결혼식의 경우 종전대로 49명까지 제한합니다. 영업시간이 부족했던 상인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였습니다.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죠. 그래도 9시까지여서 1시간만이라도 연장해 준다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숨통을 틔울 수가 있으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결과라고 봅니다. 고강도 거리두기를 3개월째 겪어야 하는 시민들은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공감하는 모습입니다. 셧다운 할 거 아니니까 하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불편한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백신을 맞아도 100%도 아니고 확보되는 것도 없고. 정부는 추석 연휴 전후 가족 모임 시 4단계 지역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이 백신 미접종자라면 고향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2일부터 3일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36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9명, 군산 9명, 임실 3명, 익산, 남원, 완주, 부안 각 1명입니다. 전주 모 고등학교 학생이 확진되면서 가족 3명과 같은 반 학우 3명 등 총 7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학생 등 320여 명이 검사를 받았고 47명은 자가격리됐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당초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일까지 2주간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발표했으나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짐에 따라 방침을 바꿨습니다. 전주에서는 최근 사흘 동안 3단계 최소 기준인 하루 평균 13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식당과 카페도 밤 9시로 제한됐던 영업시간이 밤 10시로 늘어납니다. 사적 모임은 시간과 관계없이 4명까지 가능하며 접종자를 집합 인원에서 제외하는 백신 인센티브도 적용됩니다. 임실군은 청내 공무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일부 부서를 폐쇄했습니다. 임실군은 군청 2층에 2개 부서를 폐쇄했으며 부서 직원들의 3차 검사가 끝나는 9일 이후 문을 열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진 공무원 가운데 1명은 지난 1일 임실 21번 확진자가 방문한 식당에 있었고 다른 1명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공무원 2명은 모두 2차까지 백신 접종을 한 돌파 감염자입니다. 임실구는 읍면사무소를 포함한 공무원 900여 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였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을 추진 중인 고창군이 공읍면 구수말 일원의 역사공원을 조성합니다. 고창군은 지난 27일 군청에서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추진한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용역 최종 보고회를 열고 기본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구수마을 무장기 포지에 역사 전시관과 생태체험장 등을 만들고 전봉준 생가터에는 전망대와 추모숲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창군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1970년대) 우리 정부는 산림의 황폐화를 막는다며 화전민을 강제로 이주시켰는데요. 하지만 그에 따른 대책은 부족했고 40년 넘는 세월을 묘지에서 지내온 주민도 생겨났습니다. 김제의 개미마을 이야기인데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김제의 한 시골 마을. 허리펼 새 없이 밭을 일구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상간마을에서 이곳으로 강제 이주해 밭농사를 지은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거기다 이렇게 우산 하나 놓고 아기를 눕혀놨더니 울어서 와본 게 모기가 얼굴에 다 들어붙은 거예요. 아기 얼굴에 풀 속에다 그렇게 놓고 그 아기가 커서 아마 46살이에요.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무덤 340기가 있는 마을로 옮겨졌던 화전민들. 김제군 소유였던 땅에 움막을 짓고 밭농사로 생계를 어렵게 꾸렸습니다. 1970년대 정부가 산림 녹화와 보호를 명분으로 화전 정리 사업을 펼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무조건 한 집에 40만 원, 잊어도 안 버리네요. 이런 집은 지금 집터를 세금 많이 내요. 1년에. 그거 다 지었다 해서. 다행히 마을 곳곳에 있던 묘지는 수십 년에 걸쳐 모두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보상받은 땅조차 경계와 면적 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여전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원래 그 철거 당시에 그 묘지라든지 이것을 다 이장을 하고 그 땅도 개간을 해서 이제 불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묘지도 이장 안 하고 개간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일부 토지만 그 묘지가 없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런 가운데 김제시가 개미마을 15가구 90여 필지에 대한 지적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토지 경계를 측정해 지적이 등록되면 재산권 행사에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꼬박꼬박 임대료를 내며 생계를 꾸려온 피해 주민들. 지자체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돌려줄 것을 무려 40년 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차량 이동과 음식물 조리가 잦은 추석 연휴에 전북 지역에서 화재가 많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북도 소방본부는 최근 10년간 추석 연휴에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113건으로 2명이 다쳤고 5억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불이 난 장소는 주거시설이 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야외 21건, 차량 18건 순으로 파악됐습니다. 평소 음식물을 조리하다 발생한 화재는 전체 건수의 19%를 차지하는데 추석 연휴에는 23%로 늘어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전북도 감사 결과 산지 전용 관련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던 정읍 칠보산 일원 버섯 재배사 민원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버섯 재배사 반대대책위원회는 3일 정읍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버섯 재배사 비닐하우스 부지는 산지 전용 신고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읍시의 신고 수리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정읍시는 전북도 감사 결과 조치할 사항은 허가 취소가 아니라 산지 전용 기준에 맞도록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다며 이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대책위와 주민들은 훼손된 칠보산을 원상 복구할 것을 정읍시에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감사 결과에서
산지 전용술이 부적정이라고 나왔어요. 어쨌든 그게 불법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먼저 처리를 해라 시에다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전혀 아무런 요구되지 않고 있어요. 정시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성범죄자에 대한 절도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한 피해자로부터 40대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받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소장에는 A씨가 지난해 11월 집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몇 달 동안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40분쯤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들어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순창구는 37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순창구는 이번 예산안에 코로나19 상생 지원금 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유용 미생물은행 구축 33억 원과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35억 원 등 주요 사업비도 포함됐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9일부터 16일까지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원은 최근 남원시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합회 의장인 구례군 이광동 부군수를 비롯해 산천군과 장수군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과제를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떤 숙제들이 있어야 되는 건지 부분이 핵심 의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